인성 실천 동화, 책임, 약속, 내 방 청소하기, 멘토, 정몽주, 청소를 꼭 해야 해? 청소를 꼭 해야 해? 푸르미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한솔이는 5살짜리 동생 푸르미가 정말 부러웠어요. 아직 유치원생인 푸르미는 하루 종일 노는 게 일과예요. 반면 한솔이는 학교 가랴, 학원 가랴, 숙제하랴, 하루 종일 재미없고 지겨운 일 투성이에요. 한솔아, 네 방 좀 치워줄래? 퇴근한 엄마가 설거지를 하며 한솔이에게 말했어요. 퇴근, 물러날 퇴, 부지런할 근, 직장에서 근무를 마치고 나옴. 엄마가 좀 하면 안 돼? 한솔이는 입이 잔뜩 나와 투덜거렸어요. 강한솔, 엄마랑 약속한 거 기억 안 나? 네가 먼저 엄마한테 약속한 거야. 생일 선물로 네가 갖고 싶은 인형 사주면 네 방 청소는 오늘부터 스스로 하기로 했잖아. 생일, 날생, 날일, 세상에 태어난 날. 엄마가 턱짓으로 벽에 걸린 달력을 가리켰어요. 오늘 날짜에는 한솔이가 직접 빨간 펜으로 그려놓은 동그라미가 보였어요. 벌써 그날이야? 인형을 꼭 가지고 싶은 마음에 한솔이는 날짜도 제대로 보지 않고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인형, 사람인 모양형, 사람의 모양으로 만든 장난감. 엄마, 오늘 하루만 봐주면 안 돼? 내일부턴 진짜 열심히 청소할게. 한솔이는 엄마에게 찡긋 윙크를 하며 말했어요. 윙크는 한솔이가 엄마한테 뭔가 부탁할 게 있거나 잘못한 게 있을 때 쓰는 마법이에요. 마법, 마귀마, 법. 마력으로 이상 야릇한 일을 하는 술법. 엄마는 늘 한솔이의 윙크에 마음이 약해졌거든요. 강한솔, 엄마가 또 속을 것 같아? 내일 되면 또 모레로 미룰 거잖아. 네가 달리 꾸물이니? 엄마는 한솔이가 자기가 한 말은 꼭 지키는 사람이 되길 원해. 엄마가 허리에 손을 얹고 말했어요. 허리에 손을 얹고 말하는 건 엄마가 진짜 화가 났다는 의미예요. 오늘따라 한솔이의 방은 정말 가관이었어요. 가관, 오를카, 볼관, 하는 짓이 보기에 흉에 비웃을 만함. 옷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어제 먹었던 과자 봉지, 사탕 껍질, 껌종이까지 이리저리 뒹굴고 있었어요. 나중에 하면 안 되나? 한솔이는 정말 청소가 싫었어요. 청소, 맑을 청, 쓸소, 쓸고 닦아서 깨끗이 함. 누군가 한솔이에게 세상에 제일 재미없는 일이 뭐냐고 묻는다면 딩동댕, 맞아요. 바로 청소라고 답할 거예요. 한솔이는 왜 매일매일 청소를 해야 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느릿느릿 꼼지락대고 있던 한솔이의 눈에 꾸물이가 보였어요. 참, 꾸물이는 엄마가 한솔이한테 붙여준 별명이지만 한솔이의 인형 이름이기도 해요. 자기 전까지는 정말 예뻐 보였는데 꾸물이 때문에 청소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갑자기 꾸물이 얼굴이 너무 미워 보였어요. 이게 다 너 때문이야. 한솔이는 괜히 심통이 나서 꾸물이의 뺨을 꼬집었어요. 순간 꾸물이가 찡긋 윙크를 하는 것 같았어요. 뭐야? 꾸물이, 너 지금 나한테 윙크했어?
깜짝 놀란 한솔이가 눈을 비비고 다시 보니 침대 위에 놓인 꾸물이는 언제 윙크했냐는 듯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어요. 침대, 잘침, 대대, 사람이 누워 잘 수 있게 만든 가구, 무표정, 없을무, 겉표, 뜻정, 얼굴에 아무 감정도 드러나 있지 않음. 청소 다 했어? 그때 방문 사이로 엄마의 얼굴이 빼꼼 보였어요. 지금 하고 있거든. 한솔이는 엄마의 눈치를 보며 열심히 청소하는 척 했어요. 바닥에 흩어진 책들을 주워 책꽂이에 그냥 되는 대로 마구 꽂았어요. 심지어 제목이 보이지 않게 뒤집어 꽂기도 했어요. 제목, 표제제, 눈목, 글이나 작품 등에서 대표하거나 내용을 보이기 위해 붙이는 이름. 책꽂이 여기저기 울퉁불퉁 책들이 키가 맞지 않아 볼썽 사나웠지만 빨리 끝내서 흐뭇했어요. 쳇, 그래도 책꽂이에 꽂은 건 맞잖아. 바닥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옷들도 옷장 문을 열고 그냥 휙 구겨 넣었어요. 쳇, 어쨌든 옷도 다 옷장에 넣었어. 바닥에 떨어진 과자 봉지, 사탕 껍질도 눈에 띄지 않는 책상 밑으로 쓱쓱 밀어 넣었어요. 만세! 청소 끝! 만세! 일만만, 해세. 바람이나 경축할 일이 있을 때 두 손을 높이 들고 외치는 소리. 언니, 꾸물이 한 번만 빌려주면 안 돼? 청소를 끝내고 거실로 나오자 푸르미가 졸랐어요. 거실, 살거, 집실, 가족이 모여서 생활하는 공간. 괜히 심술이 난 한솔이는 푸르미를 골탕 먹이고 싶었어요. 강푸름, 너도 나랑 약속 하나 하면 꾸물이 빌려줄게. 빠, 어떤 거 약속하면 돼? 순간 아주 멋진 생각이 떠올랐어요. 한솔이는 푸르미의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푸르미 네가 언니 방을 청소해주면 꾸물이를 빌려줄게. 아, 진짜? 그것만 해주면 돼? 푸르미는 별거 아니라는 표정으로 좋아했어요. 히힛? 그럼 내일 예약. 내일, 올래, 날일. 오늘의 바로 다음 날. 푸르미가 한솔이의 새끼손가락에 자기 손가락을 걸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티셔츠가 어디 갔지? 옷장 문을 연 한솔이는 한숨이 나왔어요. 어제 빨리 청소를 끝낸다고 대충 구겨 넣었더니 제일 좋아하는 분홍색 티셔츠가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한 덩어리처럼 뭉쳐진 옷들을 방바닥으로 꺼내 하나하나 살펴봤지만 분홍색 티셔츠는 보이지 않았어요. 강한솔, 얼른 옷 입고 나와. 꾸물대다 지각하고 싶어. 출근 준비를 끝낸 엄마가 한 소리를 재촉했어요. 출근, 날출, 부지런할 근, 일터로 근무하러 나감. 어제 제대로 정리해둘 걸. 정리, 가지런할 정, 다스릴 리. 흐트러진 것을 가지런히 바로잡음. 좋아하는 티셔츠를 못 입는다는 생각에 한솔이는 그만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서둘러 손에 잡히는 대로 아무 티셔츠나 입고 거실로 나가려던 한솔이는 순간 멈칫했어요. 뭔가 깜빡 잊어버린 것 같았어요.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기억하고 있었는데. 기억, 기록할 기, 생각할 억. 이전에 경험한 것을 도로 생각해냄. 방안을 휘둘러 보던 한솔이의 눈에 책꽂이에 삐뚤빼뚤 꽂힌 책들이 보였어요. 아, 맞다. 도서관에서 빌린 책 반납해야 돼.
반납, 돌이킬 반, 바칠 납. 받거나 빌린 것을 도로 돌려줌. 한솔이는 책꽂이를 뒤적이며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찾아보았어요. 하지만 어제 급히 대충 꽂아놓아 일일이 책을 뽑아 제목을 확인해야 했어요. 강한솔, 꾸물이, 너 진짜 이러다 지각한다. 엄마의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한솔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소리내어 울고 싶었어요. 도대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한솔이는 하루 종일 기분이 엉망진창이었어요. 강한솔, 너 진짜 껌 좋아하나 봐. 늘 잘난 척하기 1등인 얄미운 친구가 웃음을 참느라 얼굴이 빨개져서 말했어요. 1등, 한일, 무리 등 순위 등급 따위에서 첫째. 친구, 친할친, 옛구, 가깝게 오래 사귄 벗. 무슨 소리야? 한솔이는 심드렁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친구는 씩 웃으며 한솔이의 옷을 가리켰어요. 아뿔싸. 티셔츠에 커다란 껌이 붙어 있었어요. 어제 지겨운 청소를 억지로 참고 하느라 방 여기저기 떨어진 옷가지들을 발로 밀었더니 바닥에 떨어진 껌이 티셔츠에 붙었나 봐요. 한솔이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 청소 때문에 하루가 완전 꽝이었어. 완전할 온전 전. 필요한 것이 모두 갖추어져 모자람이 없음. 한솔이는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보니 거실에서 푸르미가 꾸물이와 놀고 있었어요. 현관문, 거물현, 빗장관, 문문, 현관에 달린 드나드는 문. 야, 강푸름, 너 언니 방 청소했어? 이따 할 거야. 청소해 꾸물이 빌려준다고 약속했잖아. 치사해. 먼저 놀고 나중에 청소하면 안 돼? 자기가 한 말은 꼭 지켜야 되는 거 몰라? 화가 나서 푸르미를 혼내면서 한솔이는 속으로 뜨끔했어요. 어제 엄마도 이렇게 화가 났겠지? 자기가 한 말은 꼭 지켜야 돼. 네가 먼저 약속 지키면 꾸물이 빌려줄게. 한솔이는 푸르미 손에서 꾸물이를 빼앗았어요. 언니도 약속 안 지키면서 왜 나한테만 약속 지키래? 울먹울먹 울음이 터지기 일보 직전인 푸르미가 고함을 질렀어요. 직전, 고들직, 앞전, 바로 앞, 일이 생기기 바로 전, 고함, 높을 고, 소리함, 크게 부르짖거나 외치는 소리. 내가 언제? 난 약속 꼭 지켰거든? 거짓말! 어제 청소 안 했잖아! 어제 청소했거든? 그게 무슨 청소야? 언니는 거짓말쟁이. 미워. 푸르미는 엉엉 울면서 자기 방으로 가버렸어요. 어제 청소만 제대로 했어도 오늘 이렇게 힘들진 않았겠지. 그런 생각을 하자 한솔이는 기운이 쭉 빠졌어요.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와 보니 어제와 사뭇 다른 풍경이었어요. 풍경, 바람풍, 볕경, 경치, 어떤 전경이나 상황. 바닥은 반짝반짝 윤이 났고 책꽂이에 책도 가지런히 꽂혀 있었어요. 엄마가 우렁각시처럼 몰래 다녀갔나 봐. 혹시나 싶어 한솔이는 옷장 문을 열어봤어요. 옷장 안에는 아침에 그렇게 찾아도 안 보이던 분홍색 티셔츠가 목걸이에 가지런히 걸려 있었어요. 책꽂이에도 제목이 보이게 꽂힌 책들이
사이좋게 키를 맞춰 맵시를 뽐내고 있었어요. 그 책들 사이에 학교 도서관에서 빌려온 충절을 지킨 고려 충신 정몽주가 보였어요. 한솔이는 충절을 지킨 정몽주처럼 엄마와의 약속을, 아니,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결심했어요. 충절, 충성충, 마디절, 충성스럽게 신념을 지키는 굳건한 마음. 그래, 앞으로는 그까지 청소 열심히 할 거야. 그렇게 하면 엄마 속도 썩이지 않고 푸르미 앞에서도 당당한 언니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나 자신에게도 말이지요. 또 다른 인성 다지기, 고사성어, 해세, 찰한, 소나무송, 잣나무백, 새한송백, 추운 겨울의 소나무와 잣나무라는 뜻으로 어떤 역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굳은 절개를 말해요. 새한송백, 새한송백이란 어떤 역경 속에서도 지조를 굽히지 않는 사람 또는 그 지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추운 계절이 오면 모든 나무가 잎을 떨어뜨리고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모습으로 변하지만 소나무와 잣나무 같은 상록수는 계절에 상관없이 늘 푸름을 간직해요. 그래서 예로부터 신비의 변함없는 지조와 절개를 소나무와 잣나무의 푸름에 빗대어 표현했어요. 새한연후, 지송백지 후조야. 논어에 나오는 공자의 말이에요. 날씨가 추워진 후에야 비로소 소나무와 잣나무가 나중에 시든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뜻이지요. 공자는 아무리 힘든 일을 겪어도 지조와 절개를 굽히지 않는 군자의 모습을 소나무와 잣나무에 빗대어 표현했어요. 평화로운 시절에는 별로 표가 나지 않지만 큰 일을 겪어보면 비로소 그 사람의 지조와 절개를 알 수 있다는 뜻이랍니다.